펍에서 수전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을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자리를 잡고 잠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면 근처 테이블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귀를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집에 있어야 할 사람이 타머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울까봐 걱정됩니다. 재빨리 휴대폰에서 녹음 앱을 활성화하고 대화를 캡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메리입니다. 저는 28세입니다. 눈에 띄는 성과는 없는 회사원 장년의 토마스랑 결혼해서 검소하게 살고 있지만 결혼 생활을 즐겁게 보내고 있어요. 현재는 둘 다 교회에서 이사해 도시에서 일하고 도시 생활에 적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최근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여기로 이사한 이유는 주로 타머스의 작업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제 고향과는 상당히 달랐지만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었지만 도시에서의 생활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전보다 조금 추워 보여서 토마스에게 겨울에 부모님을 만나러 가자고 제안했는데 놀랍게도 그는 열정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빨리 준비하고 제가 토마스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우리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창고 내부의 물건은 먼지로 덮여 있고 끔찍한 상태이지만 토마스는 그것을 보았을 때 눈이 빛났습니다. 그는 오래된 건물과 금고에서 숨겨진 보물을 발굴하는 TV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이 창고에는 엄청난 보물이 있을 것입니다. 토마스는 외쳤습니다. TV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창고에 귀중한 골동품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 바로 청소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보물찾기를 하는 어린아이처럼 신이 나서 토마스는 창고를 탐색하기 시작하고 겨울인데 창고 안의 온도는 1도도 안 됩니다. 걱정이 되는 건 확실해요. 저장 장치에 물건이 있다고 해서 하루로 끝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가치 있는 것도 아니고 춥다는 뜻도 아니고 여기서 일하면 아플 수도 있어요. 좀 더 따뜻해지면 다시 오죠. 아마도 봄쯤에 제가 이 토마스를 제안할 거예요. 조금 꺼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괜찮다고 말한 후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가 며칠 후 부모님과 따뜻한 재회를 가졌습니다. 수잔이 오랜만에 연락을 했는데요. 당신이 마을로 돌아왔다고 들었는데 예전처럼 따라잡고 싶다고 하더군요. 시간은 동네 술집에서 만나는 게 어때? 엄마가 이웃들에게 내가 돌아왔다고 말했고 메시지에 가슴이 뛰었고 빨리 답장이 왔어. 예전처럼 이야기하자 참을 수 없어 베스를 몇 번 더 만져 마무리하기. 자세한 내용은 토마스가 집에 할 일이 있어서 혼자 나갔어요. 수잔을 너무 오랫동안 만나서 좀 긴장했는데 지정된 장소에 도착했는데 알고 보니 수잔은 이미 오랫동안 거기에 있었군요. 도시 생활에 대해 알려주세요. 우리는 예약한 레스토랑으로 가서 자리에 앉아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며 맥주와 에피타이저를 주문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약 30분쯤 소란스러워질 정도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웨이터의 쾌활한 인사. 처음에는 새로운 손님이 근처에 앉았습니다. 나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중 한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토마스가 집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한 것 같았습니다. 궁금하지만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 집에 혼자 있어서 그에게 다가가려고 일어섰는데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여자의 목소리. 그가 내 뒤에서 여자를 만나러 나갔다는 것이었지만 그들의 대화는 시시콜콜하게 들리지 않았다. 내가 말하려고 했을 때 토마스가 뭔가 충격적인 말을 했다. 캐런 보관함이 귀중한 골동품으로 가득 찬 오늘의 계획을 수행하게 되어 기쁩니다. 먼지가 많고 상태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치가 있었습니다. 타머스가 말한 캐런이 충격을 받아 거의 흐려질 뻔했습니다. 사실은 내 오랜 친구였는데 내가 토마스와 결혼하고 도시로 이사하기 전에 자주 어울리곤 했어. 이름이 낯설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그들이 무엇을 만났을 때 그들과 맞서고 싶었는지. 그들의 계획이었는데 나는 참으면서 계속 도청했고 캐런이 올바르게 말했습니다. 메리의 가족은 항상 그 창고에 부주의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귀중한 물건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정말 낭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져가서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돈으로 차를 샀는데 아내의 집을 강탈하다 걸리면 넌 어떻게 정신이 멍해졌어? 수잔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거의 잊어버렸지만 수잔이 속삭이는 모든 것을 들었으니 농담처럼 들리지 않아 녹음하자 경찰에 가면 그 대화를 증거로 삼는 게 낫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에 손을 뻗었습니다. 상대방과 악수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녹음을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저를 비하하고 또 폭탄을 떨어뜨린 리사가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참고 곧 그녀에게 일을 망치지 말라고 토마스가 캐런에게 말했습니다. 리서도 나의 새로운 친구 중 한 명이었고 학교 공부를 자주 도와주는 똑똑하고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리서도 이 일에 참여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마땅한 일을 했는지 수전은 나를 위로했고 나는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수전은 내가 화장실로 달려가서 경찰에 신고하는 동안 녹음을 계속했습니다. 경찰관은 회의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경찰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고 순찰대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웃들에게 경계하고 잠그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연락할 수 있는 모든 이웃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회의적인 것 같았지만 그들은 조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수잔이 앉아있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때 토마스의 반응으로 판단하여 토마스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토마스가 시작한 창고를 털지 못했습니다. 대화에서 현재 상황에 대해 불평하기 위해 그들은 리서를 위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여기에서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리서가 캐런과 식사를 하고 있다고 말할 계획이었습니다. 내가 결정한 날 그들이 알리바이 장소로 왜 이 펍을 선택하겠습니까? 안에서 술 마시러 나가서 안도감과 세르게 맞는 만족감을 느꼈다. 그때부터 나는 조용히 이혼 준비를 시작했고 토마스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먼저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연기했다. 정상적이어서 의심을 일으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는 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토마스에게 일을 막는 것은 스트레스를 더 가중시켰지만 이 모든 일을 제가 혼자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를 위해 대화를 녹음해준 수전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맡게 되었어요.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준비를 끝낼 수 있었어요. 토마스가 안 하는 이유를 설명하자 바로 이혼 소송을 냈어요. 화장 이야기 때문에 이혼해. 농담 그만하고 저녁 준비하자. 녹음된 대화를 듣자마자 그의 얼굴이 애션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이게 뭐냐고 말했습니다. 나는 토마스에게 그와 캐런이 술집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설명했습니다. 수잔과 내가 근처에 앉아 어떻게 그들이 우리 가족 창고에서 골동품을 훔치는 것을 막았는지 이 말을 듣고 토마스는 마침내 자신의 죄를 인정했지만 그의 부모가 모두 세상을 떠난 후에는 이해할 수 있는 이혼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돌아갈 집도 없었지만 나는 그의 탄원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는 반복적으로 간청했지만 결국 피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법적 조치를 암시했을 때 마침내 어깨에서 엄청난 무게가 내려졌습니다. 나는 곧장 법원으로 향했고 토마스는 길을 잃은 것처럼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틀 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아 낸시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토마스 캐런과 리서는 모두 서로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리서는 창고에서 물건을 꺼내는 것을 도와줄 남자친구를 두기로 계획했지만 낸시는 의심스러운 활동에 대한 내 제보를 받고 낯선 남자를 보고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너희 둘은 조심스러웠어야 했는데 어떻게 메리가 근처에 있는 걸 눈치채지 못했나요? 왜 애초에 메리가 술집에 있었나요? 문제는 내 논리야. 난 그냥 토마스 계획만 듣고 술 한 잔 마셨어. 난 아무 짓도 안 했으니 너희 둘 잘못이야. 난 관련 없어. 카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아무 짓도 할 생각이 없었어. 이렇게 내 멍청한 생각을 받아들여 행동으로 옮기는 건 너들이야. 난 비난할 사람이 아니야. 토마스는 낸시가 고소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어. 술을 위한 노력이 실제로 승리한 것 같아서 너무 많이 하면 이길 수도 있겠지만 토마스가 계속 다시 만나자고 애원한 이후로 이 멍청이들에게 더 이상 시간이나 돈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농담이었을 뿐이었고 너무 멀리까지 갔죠.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그런 멍청한 짓 안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난 그를 믿지 않아서 토마스는 그냥 사라졌어. 3명 모두 친구들에게 자기들이 잘못이 없다고 설득하느라 바빴고 결국 그 친구들은 동네에 소문이 돌면서 흩어져서 토마스가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사라진 것 같습니다.
카렌과 리사는 여전히 서로를 욕하고 있었지만 차가운 계단을 견디지 못하고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둔자가 되었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멀리 애원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고소하는 게 번거로울 것 같아 부모님과 상의한 후 이 장을 뒤로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창고 청소로 시작된 혼란은 시간이 좀 걸렸지만 창고에 있는 골동품을 모두 정리하고 가능한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안에 귀중한 물건이 몇 개 있었고 돌이켜보니 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토마스는 골동품에 대한 안목이 좋았지만 그 돈으로 우리는 첫 해외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바빠서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해외여행 수잔에게 어떤 기념품을 줄까 고민도 되네요.